그 장은 우리 집안 가문 장이야. 시어머니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집 장 훔쳐다 파는 거요. 45회 정성 쏟은 장이 하루아침에 도둑질이 됐습니다. 손가락질 속에서 순덕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연 순덕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도 남겨주세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도 담양 끝자락 대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선 마을 한쪽에 오래된 초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 마당에는 검게 빛바랜 장독대 30개가 줄지어 서 있었죠. 어떤 건 허리까지 오는 큰 항아리였고 어떤 건 두 손으로 감싸 안을 만한 작은 독이었습니다. 모두 세월의 때가 묻어 윤이 나도록 반질반질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검은 빛깔이 은은하게 빛났고 비가 오면 촉촉하게 젖어 더욱 깊은 색을 냈습니다. 이순덕은 올해 69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허리를 반쯤 굽힌 채 마당으로 나와 장독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도 순덕은 장독대 앞에 쪼그려 앉아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콩 삭힌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진하고 깊은 냄새였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오래된 장의 향이었습니다. 이놈들아, 오늘도 속 썩이지 말고 잘 익어라. 순덕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장독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손등은 굳은 살로 갈라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세월의 무게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허리는 늘 반쯤 굽어 있어서 똑바로 펴려면 한참을 버둥거려야 했죠. 시집 온 지 45해 그녀에게 재산이라 부를 수 있는 건 이 장독대뿐이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통장도 없었고 땅 문서에 이름 석자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장독들만이 순덕의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18배 이 집으로 시집 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장을 담그고 관리했습니다. 콩을 삶고 메주를 쓰고 소금물을 맞추고 햇볕을 쬐이고 비를 피하고 겨울엔 얼지 않게 보살폈습니다. 사계절이 바뀌어도 장독대는 그 자리에 있었고 순덕도 그 곁을 지켰습니다. 45해 동안 순덕이 담근 장은 수백 항아리가 넘었습니다. 어떤 건 팔려나갔고 어떤 건 집안 식구들 밥상에 올랐고 어떤 건 지금도 이 마당에서 천천히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가 넘으면 집안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덕아, 밥은 했냐? 네, 어머니. 곧 들어갑니다. 순덕은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박노식이 밥상 앞에 앉으면 순덕은 그제야 구석에 앉아 식은 밥을 먹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45해 동안 단 한 번도 따뜻한 밥을 먼저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된장 맛이 왜 이래? 시어머니가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 끓여드릴까요? 됐어, 됐어. 그냥 먹어. 매번 맛이 들쭉날쭉해. 순덕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사실 된장 맛은 변함없었습니다. 순덕이 담근 장은 언제나 같은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트집을 잡았습니다. 짜다, 싱겁다, 이상하다. 뭐라도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순덕은 여전히 며느리가 아니라 일꾼 취급이었습니다. 45해를 이 집에서 살았지만 한 번도 제 방이라 부를 곳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부엌 옆 작은 골방에서 잤고
낮에는 마당과 밭과 부엌을 오가며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시간 없이 움직였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밭을 메고 장을 보살폈습니다. 남편 박노식은 올해 74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순덕에게 말을 걸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요즘은 방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거나 마을 어기정자에 나가 친구들과 화투를 쳤습니다. 순덕이 밥을 차려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장을 팔아 돈을 벌어와도 당연하다는 듯 바다만 갔습니다. 그 돈으로 술을 사 마셨고 화투판에서 날렸습니다. 여보, 오늘 장 2항아리 팔았어요. 돈 여기 있어요. 순덕이 돈봉투를 내밀면 노식은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순덕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며느리가 번 돈은 집안 돈이고 집안 돈은 남편 돈이라고 배웠습니다. 순덕의 하루는 장으로 시작해 장으로 끝났습니다. 아침에 장독을 보살피고 낮에는 밭에서 콩을 거두고 저녁에는 메주를 손질했습니다. 밤이 되면 장독대 앞에 다시 서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장독들은 순덕의 유일한 친구였고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사람은 순덕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장독은 순덕을 기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덕은 장독 뚜껑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장들이 내 인생 전부구나. 손끝에 묻은 장 냄새를 맡으며 순덕은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며느리의 삶이라 여겼고 이게 여자의 운명이라 받아들였습니다. 장독대는 말이 없었지만 순덕의 세월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45해의 땀과 눈물과 한숨을 모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순덕은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아득히 멀었고 순덕의 한숨은 깊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이 장독대 곁에서 늙어갈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무너질 거라는 걸. 그날도 순덕은 새벽같이 일어나 장독대를 살폈습니다. 어제 담근 된장을 풀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사발에 된장을 가득 담아 찬장에 넣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솥 위로 순덕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어제와 같고 내일도 같을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노식이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순덕은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요새 장 팔아봤자 돈도 얼마 안 되잖아.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먹으면 되지 뭐하러 장사를 합니까? 노식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여자 먹여 살리는 것도 이제 한계야. 나이만 먹고 별로 쓸모도 없어. 순덕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쓸모가 없다니. 45해를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쓸모가 없다니. 순덕은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어머니? 쫓아내야지. 각자 살라고 해. 하지만 어머니, 장은 누가 담급니까? 장이야 우리가 담그면 되지. 뭐 어려울 것도 없어. 레시피는 다 우리 집안 거 아니냐. 순덕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레시피가 집안 것이라니. 45해 동안 순덕이 손수 개발하고 다듬어온 장 담그는 법이, 순덕의 손맛이, 그게 집안 것이라니.
순덕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된장 사발을 꺼냈습니다. 그날 아침 밥상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덕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노식도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순덕은 밥을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나서였습니다. 순덕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노식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 앞에 섰습니다. 순덕은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돌아봤습니다. 순덕아.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네, 어머니. 너 이제 나가 살아라. 순덕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가라니까. 요새 장 팔아도 돈도 안 되는데 너 먹여 살릴 이유가 없다. 순덕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노식이 팔짱을 끼고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이제 각자 살자. 우리도 나이 들었고 너도 나이 들었잖아. 여보, 무슨 말씀을.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 명의도 내 이름이고 장독도 집에 딸린 거야. 내 거 하나 없어. 순덕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여보, 저 장은 제가 45해 동안 담근 겁니다. 제 손으로 만든 거라고요. 그게 다 우리 집안 레시피 아니냐? 내가 배워서 담근 거지. 아니에요. 제가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겁니다. 순덕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연구, 개발, 웃기지 마. 내가 뭘 안다고. 그냥 시킨 대로 한 거지. 어머니, 됐고,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 종처럼 부려먹혔다고 원망 말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노식도 고개를 돌려 따라 들어갔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순덕은 마당으로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30개의 장독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순덕은 장독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뚜껑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질감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내가 다 키운 것들인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45해 동안 한 번도 운 적 없던 순덕이었습니다. 어떤 서러움도 참았고 어떤 억울함도 삼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순덕은 골방으로 들어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옷가지 몇 벌을 챙겼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통장도 없고 돈도 없고 가져갈 게 없었습니다. 45해를 살았는데 손에 쥔 게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순덕은 마지막으로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하나하나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들을 두고 가서. 장독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검은 빛으로 햇살을 받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덕은 보따리를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45해의 삶이 저기 있었습니다. 그날 이순덕은 빈손으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종처럼 부려먹히다 버려진 여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여자, 69의 늙은 여자. 순덕은 터벅터벅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순덕은 마을 끝 폐가에 몸을 누였습니다. 지붕이 반쯤 무너진 빈집이었습니다.
벽은 금이 가 있었고 문짝은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비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순덕은 보따리를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천장에 구멍이 나 있어 별이 보였습니다. 69평생 처음으로 잠자리가 이렇게 초라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집이 흔들렸습니다.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장독 뚜껑 여는 소리였습니다. 뚜껑을 들어 올릴 때 나는 그 둔탁한 소리, 장을 젓는 소리, 콩 삶는 냄새, 매주 뜨는 냄새,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내 인생이 전부 저기 있었는데 순덕은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45해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건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폐가에서 나와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69의 허리 굽은 여자를 쓸 곳은 없었습니다. 순덕은 밭일이라도 거들겠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나이가 있으신데 무슨 밭일을 하십니까? 저 괜찮습니다. 힘 있습니다. 아니에요, 됐어요. 순덕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조금 있었지만 아껴 써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순덕은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냉이, 달래, 쑥, 봄나무를 주워 삶아 먹었습니다. 소금도 없이 그냥 먹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읍내 시장에서 작은 장터가 열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순덕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장독대를 두고 나올 때 작은 항아리 하나를 몰래 가져왔던 게 떠올랐습니다. 보따리 맨 밑에 숨겨뒀던 된장 항아리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작은 항아리였지만 순덕이 직접 담근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팔아볼까? 순덕은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천으로 닦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읍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채소 파는 사람, 과일 파는 사람, 생선 파는 사람. 순덕은 구석자리에 앉아 항아리를 앞에 놓았습니다. 된장 팝니다. 직접 담근 된장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해보는 장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젊은 남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직접 담그신 거예요? 순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맛봐도 될까요? 그러십시오. 남자는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조금 떠서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보통 된장이 아닌데요? 네. 발효 깊이가 엄청난데요. 최소 몇 년은 묵힌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묵은 겁니다. 남자는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여기 좀 와봐. 진짜 대박이야. 잠시 후 젊은 여자가 달려왔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여자도 된장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오빠, 이거. 응, 나도 놀랐어. 여자가 순덕을 향해 몸을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식품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된장
어디서 배우셨어요? 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제가 담갔습니다. 오래 담갔습니다. 이런 맛은 요즘엔 정말 못 찾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된장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거 더 있으세요? 저희가 사고 싶은데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살게요. 얼마에 파세요? 순덕은 가격을 말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너무 비싸게 부르면 안 살 것 같았고, 너무 싸게 부르면 손해일 것 같았습니다. 10,000원이면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 정도 퀄리티면 50,000원도 싸요. 저희가 50,000원 드릴게요. 순덕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0,000원이라니. 집에서 장을 팔 때는 항아리 하나에 기껏해야 5,000원 받았습니다. 남자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순덕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런 장 더 만드실 수 있으세요? 순덕은 멍하니 돈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오세요. 저희가 다 살게요. 이거 정말 귀한 겁니다. 두 사람은 항아리를 들고 갔습니다. 순덕은 손에 쥔 돈을 내려다봤습니다. 50,000원.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어봤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순덕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69평생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내 장이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순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순덕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45해 동안 집에 갇혀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세상이 자기 장을 이렇게 알아봐 줄 거라는 걸. 순덕은 폐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덕은 달라졌습니다. 폐가에서 나와 작은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월세는 10만 원이었습니다. 비좁았지만 지붕이 온전했고 문도 제대로 닫혔습니다. 순덕은 그 방에서 다시 장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콩을 사고 소금을 사고 항아리를 구했습니다. 손에 쥔 5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매주를 쓰고 소금물을 맞추고 햇볕에 내놨습니다. 예전처럼 30개는 아니었습니다. 겨우 5개였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5해 동안 익힌 솜씨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은 천천히 익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다시 시장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항아리 3개를 가져갔습니다. 지난번처럼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3만 원입니다. 비싸네요. 깎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 값입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갔고 어떤 이는 사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점심때쯤이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5만 원 주고 된장을 사간 그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할머니, 오셨네요. 두 사람이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또 가져오셨어요? 네, 조금 있습니다. 다 살게요. 몇 개 있으세요? 3개인데 하나는 팔렸습니다. 그럼 남은 2개 주세요. 그리고 할머니, 명함 하나 드릴게요.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순덕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글씨가 작아 잘 보이지 않았지만 식품연구소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전통식품 연구하는데요. 할머니 장은 정말 특별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순덕은 명함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항아리를 들고 갔습니다. 순덕은 그날 16만 원을 벌었습니다.
손에 쥔 돈을 보며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담양에 장 잘 담그는 할머니가 있다는 소문. 시장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순덕의 옛집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순덕이 방에서 메주를 손질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전 남편 박노식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노식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잡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되냐? 노식이 물었지만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구석에 놓인 항아리들을 봤습니다. 장 담그고 있었구나.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시장에서 판다며? 네. 얼마에 파는데? 순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물어보잖아. 얼마에 파냐고.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입니다. 시어머니와 노식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그게 내 장이야? 그게 노식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 레시피로 담근 거 아니냐? 우리 가문 장 담그는 법으로 만든 거지. 순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직접 연구한 겁니다. 연구? 웃기고 있네. 너 우리 집에서 배운 거 아니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장은 우리 집안 가문 장이야. 대대로 내려온 비법이라고. 순덕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가문장이라니요. 저 혼자 연구하고 개발한 겁니다. 증거 있어? 내 이름 쓴 종이라도 있냐? 노식이 비웃었습니다. 없잖아. 그럼 우리 집 거지. 당연히. 시어머니가 팔짱을 꼈습니다. 앞으로 장 팔 때 우리 허락 받아. 안 그러면 고소할 거야. 가문 재산 훔쳐간 거니까. 순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45해를 종처럼 부려먹고 쫓아냈으면서 이제 와서 장이 자기네 거라고 우기다니.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글도 없고 문서도 없었습니다. 알아들었어? 노식이 다시 물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두 사람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시장에 나간 순덕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저 할머니 장 남의 집 거 훔쳐다 파는 거래. 진짜? 가문장이라던데? 응, 저 할머니 집에서 배운 거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래.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노식과 시어머니가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순덕을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순덕은 항아리를 챙겨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덕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장독대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듣지 않았습니다. 순덕의 억울함을, 순덕의 진실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시장에 나가도 사람들은 순덕을 피했습니다. 예전에 장을 사가던 사람들도 외면했습니다. 어떤 이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남의 집 장 훔쳐다 파시면 안 되죠. 아닙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도 원래 집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배운 거잖아요. 순덕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장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월세가 밀렸습니다. 먹을 것도 떨어졌습니다. 순덕은 다시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69의 몸은 금방 야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큰 차들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뭐래? 군청에서 나온 사람들이래. 왜 왔대? 전통 식문화 조사한다던데. 순덕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날도 방에 앉아 남은 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항아리가 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팔리지 않으니 담글 이유도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순덕은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저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사람 2명이 걸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혹시 이순덕 할머니 되십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순덕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전통식 문화조사단입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노식이 또 뭔가 꾸민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할머니께서 장을 담그신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봐도 될까요? 순덕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2 사람은 구석에 놓인 항아리를 봤습니다. 남자가 무릎을 꿇고 항아리를 살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언제 담그신 겁니까? 3달 전입니다. 3달에 이 정도 발효가 된다고요?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여자도 항아리를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장 담그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5해 정도 됩니다. 혼자 연구하신 건가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혼자 했습니다. 남자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며칠 동안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조사요? 네. 전통 장 담그는 방식, 재료, 숙성 과정 같은 걸 기록해야 합니다. 순덕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십시오. 조사는 사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조사단은 순덕의 방을 오가며 장을 살폈습니다. 항아리 흙 성분을 조사하고 발효 상태를 확인하고 순덕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담그는지, 언제 햇볕을 쬐이는지, 소금은 얼마나 넣는지. 순덕은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순덕은 잠에서 깼습니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금살금 걷는 소리였습니다. 순덕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 사람이 도망쳤습니다. 순덕은 항아리가 놓인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항아리 2개가 바닥에 깨져 있었습니다. 장이 쏟아져 나와 땅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깨진 파편을 주었습니다. 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손에 장이 묻었습니다. 이럴 수가. 순덕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항아리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나였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뻔했습니다. 노식이거나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시킨 누군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사단이 왔습니다. 깨진 항아리를 보고 놀랐습니다. 할머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젯밤에 누가 깨뜨렸습니다. 누가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해봤자 증거가 없었습니다. 모릅니다. 남자는 깨진 파편을 살폈습니다. 바닥에 스며든 장을 손가락으로 떠서 봤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불렀습니다. 이거 봐봐.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남자가 파편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항아리 밑바닥 좀 봐. 이 흙의 색깔. 이건 맞아. 최소 40년은 된 항아리야. 남자가 순덕을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이 항아리 언제 구하신 겁니까? 45해 전에 시집 올 때 가져온 겁니다. 그럼 이 장은?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40년 이상 숙성된 장의 흔적입니다. 순덕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장은 보통이 아닙니다. 발효 깊이, 향, 색깔, 모든 게 특급입니다. 여자가 파편을 봉투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정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조사단은 깨진 파편과 남은 항아리 하나를 가져갔습니다. 순덕은 빈 마당에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몰랐습니다. 장독대가 말은 없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다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무서웠고 노식과 시어머니가 또 나타날까 두려웠습니다. 먹을 것도 거의 떨어졌지만 그냥 굶었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이대로 사라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와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크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할머니, 계십니까? 조사단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웃음기가 번졌습니다. 할머니, 결과 나왔습니다.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와 앉았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할머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장은 특별합니다. 특별하다니요? 네. 발효 방식부터 다릅니다. 일반적인 장 담그는 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자가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보통 된장은 메주를 띄울 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할머니는 계절에 따라 메주 위치를 바꾸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그늘에, 겨울에는 햇볕에 두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할머니만의 방식이에요. 남자가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항아리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 흙 성분도 분석했습니다. 담양 지역 특정 흙으로 만든 겁니다. 이 흙이 발효를 촉진시킵니다. 그건 제가 직접 구운 항아리입니다. 할머니가 직접요? 네. 시집 오기 전에 도예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 손으로 항아리를 만들었죠.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남자가 다시 서류를 넘겼습니다. 할머니, 그럼 더 확실합니다. 이 장은 할머니만의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소금 농도, 발효 시간, 숙성 방법, 모든 게 할머니 고유의 방식입니다. 여자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구전으로 전해주신 계절별 관리 기록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봄에는 뚜껑을 살짝 열어두고, 여름에는 천을 덮고, 가을에는 햇볕을 많이 쬐이고, 겨울에는 보온을 한다. 이런 세세한 방법들이 모두 기록됐습니다.
순덕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제 장이 진짜 제 거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장은 가문이 아니라 할머니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45해 동안 참았던 억울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헛살지 않았군요. 할머니는 명인입니다. 여자가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장은 문화재급입니다.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어요. 순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남자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를 가문 장 도둑이라고 소문낸 사람들이 있죠?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전 남편과 시어머니입니다. 그 사람들 집에도 조사를 나갔습니다. 네, 그 집 장독대도 봤어요. 그런데 할머니, 그 집 장은 가짜입니다. 순덕은 눈이 커졌습니다. 가짜라니요? 네. 최근에 급하게 담근 흔적이 역력합니다. 발효도 제대로 안 됐고요. 게다가 공장제 메주를 사용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할머니가 나간 뒤에 급하게 장을 담갔어요. 할머니 없이는 장을 못 담그니까요. 그런데 방법을 몰라서 아무렇게나 한 겁니다. 순덕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45해 동안 순덕이 다 했던 것입니다. 노식도 시어머니도 장 담그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저 순덕이 담근 장을 집안 장이라고 우겨댔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보고서를 군청에 제출했습니다. 곧 발표가 있을 겁니다. 발표요? 네. 할머니를 전통 장류 기능 보유자로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순덕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순덕을 도둑이라 부르지 못한다는 것. 순덕의 장이 순덕의 것이라는 게 증명됐다는 것.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남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간 뒤 순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스했습니다. 순덕은 손바닥을 펴서 햇살을 받았습니다. 굳은 살 가득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운 손이었습니다. 장독대는 말이 없었지만 결국 진실을 말해줬구나. 순덕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69의 주름진 얼굴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판식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꺼냈습니다. 시집올 때 입었던 한복이었습니다. 45해 동안 단 한 번도 꺼내 입지 못했던 옷이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다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했습니다. 군청 앞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공무원들, 기자들까지 왔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다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순덕을 쳐다봤습니다. 예전처럼 손가락질이 아니었습니다. 박수였습니다. 무대 위에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붉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군수가 나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중한 전통을 지켜온 분을 모셨습니다. 45해 동안 묵묵히 장을 담그며 우리 문화를 이어온 분입니다. 군수가 순덕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덕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습니다. 군수가 붉은 천을 잡았습니다.
전통 장류 기능 보유자 이순덕. 천이 벗겨졌습니다. 현판에 큼지막하게 순덕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글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이렇게 크게 쓰인 것을 봤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순덕은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기쁘다는 말도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전 남편 박노식과 시어머니였습니다. 두 사람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현판을 쳐다봤습니다. 저게 제 이름이라고?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노식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집장인데.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순덕에게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조사단 남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순덕 할머니의 장은 대한민국 전통 발효기술의 정수입니다. 4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와 독자적인 발효 방식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합니다. 남자가 순덕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문이 아니라 오직 본인의 연구와 노력으로 이 기술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는 조사를 통해 명확히 증명됐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노식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그건 우리 집안장이라고.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노식이 앞으로 나오려 했지만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조사단 여자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박노식 시댁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여자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댁의 장은 최근 몇 달 사이 급조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공장제 매주 사용 흔적, 부실한 발효 상태, 전문성 결여, 모든 면에서 이순덕 할머니의 장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노식과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손가락질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할머니를 도둑이라고 했잖아. 맞아. 소문 다 퍼뜨리고. 진짜 도둑은 저 사람들이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노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했습니다. 현판식이 끝난 뒤였습니다. 기자 한 명이 순덕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네, 그러십시오. 45해 동안 장을 담그셨다고요. 어떠셨습니까? 순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전 남편분과 시어머니께서 할머니를 도둑이라 했을 때 어떠셨어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장독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계속 장을 담글 겁니다. 이제는 떳떳하게 담글 수 있으니까요. 순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며칠 뒤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노식과 시어머니가 살던 집에서 주문이 끊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집장을 위조가문장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 찾아오던 손님들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장사가 안 됐습니다. 순덕이 담근 장이 진짜였구나. 그래, 우리가 속았어. 이제 저 집장은 안 사야지. 노식은 장독대를 처분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이 났습니다. 집안은 쓸쓸해졌습니다. 가문이라 자랑하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반면 순덕에게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순덕의 장을 사고 싶다고,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순덕은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순덕은 이제 폐가가 아닌 작은 한옥에서 살았습니다. 군청의 지원을 받아 장 체험장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새 장독대 20개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검게 빛나지는 않았지만 천천히 세월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른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들에게 장 담그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콩 고르는 법부터 매주 쓰는 법, 소금물 맞추는 법까지 45해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나눠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단체로 왔습니다. 선생님이 인솔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장독대를 구경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 장이에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렇단다. 이 안에 다 장이 들어있어. 냄새 맡아봐도 돼요? 그럼 한번 맡아봐라. 순덕은 장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우와, 냄새 지네요. 하, 그렇지? 이게 바로 발효된 냄새란다.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순덕은 장독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이들도 따라 앉았습니다. 장이라는 건 말이다. 사람처럼 기다려줘야 혀. 기다려요? 왜요? 장도 살아있거든. 숨을 쉬고 익어가고 변해간단다. 급하게 하면 맛이 안 나.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몇 년 동안 장 만드셨어요? 45해 했단다. 와, 진짜 오래됐다. 아이들이 놀라는 소리를 냈습니다. 순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오래됐지. 할머니 인생이 다 여기 들어있어.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이가 순수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순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단다. 왜요? 장독대가 할머니를 기억해줬거든. 사람들은 몰라줘도 장독대는 알고 있었어.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덕은 괜찮았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들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진심을 다한 것은 언젠가 빛을 발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돌아간 뒤 순덕은 마당을 쓸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장독대에 석양이 비쳤습니다. 붉은 빛이었습니다. 순덕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장독 앞에 섰습니다. 뚜껑을 하나씩 쓰다듬었습니다. 수고했다, 얘들아. 장독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알았습니다. 장독들도 순덕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자 얼굴이 보였습니다. 전 남편 박노식이었습니다. 순덕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노식은 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고 그저 섰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순덕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노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를 종처럼 부렸어. 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면서. 노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순덕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했습니다.
됐습니다. 순덕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십시오. 노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덕의 얼굴을 봤습니다. 예전의 순덕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순덕아, 이제 저는 남의 집 며느리가 아닙니다. 제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순덕은 돌아섰습니다. 노식을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노식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했습니다. 순덕은 장독대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과거와 이별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별을 봤습니다. 마당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1년 전 폐가에서 봤던 별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슬펐지만 지금은 평화로웠습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순덕은 작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언제나처럼 장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늘도 장은 잘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순덕은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종처럼 부림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통 장류 기능 보유자 이순덕. 자기 이름으로 당당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독대는 말이 없었지만 세상은 결국 알아봤습니다. 종처럼 부린 며느리는 사라졌고 명인이 남았습니다. 순덕의 얼굴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만이 흘렀습니다. 햇살이 장독대를 비췄습니다. 순덕은 일어나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체험장에 사람들이 올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순덕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순덕에게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